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원장으로 근무 중인 여자입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제 나이 50이 가까워지니 이제야 인생을 아주 조금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반백살 산 경험으로 세상의 모든 인생을 다 안다고 하면 오만이겠지만 적어도 지난 날을 떠올리며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수 있는 나이는 된 것 같네요. 의대를 나와 나름대로 배움에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이치는 많이 배웠다고 결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했고 성적도 좋아서 감사하게도 별 고민 없이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딱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낯을 심하게 가린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타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과 어른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겐 늘 호의적이라 저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어른이 되고도 시덥지 않은 수다를 떨 친구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의 기분을 맞추는 데는 당연하게 영 소질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몇 번 하지 않은 연애에도 저는 매번 차이는 신세였어요. 처음엔 저의 조건을 보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몇 번 만나고 나면 짝이라도 한 듯 그렇게 다들 저를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반복되는 연애의 실패는 저를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30대를 훌쩍 넘기고도 연애나 결혼은 제 인생에 영영 없을 것만 같더군요. 유독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네가 뭐가 문젠데 그 좋은 직업을 갖고도 여태 시집을 못 가? 네가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의사에 집안 이만하면 훌륭하고 인물이나 몸매도 그만하면 어디 나가서 빠지지 않는데? 엄마, 하나가 빠졌잖아. 나도 알고 엄마도 알면서. 뭐, 낯가리는 거? 사람 비위 잘 못 맞추는 거? 그거야 네가 공부하고 일하느라 서툴러서 그런 거지. 사람이 뭐 처음부터 넉살이 좋아져? 그러지 말고 엄마 동료 친구 아들인데 학교 선생이래. 한번 만나보자. 싫어. 동료 친구 아들이면 도대체 몇 다리를 건너는 거야. 그리고 조건 보고 나오는 사람들 다 뻔한 거 몰라? 나 그냥 이렇게 속 편하게 혼자 살래. 누구 피 말리는 걸 보고 싶어? 가뜩이나 내가 새엄마라 너 시집 보내는데 관심 없다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나랑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신경 써? 나한테 엄마는 정미옥 여사님 한 분인 건 몰라? 이러면 서운해. 정미옥 여사. 에휴, 저렇게 여우에 넉살도 좋은데 왜 남자한테 그렇게 못하냐고.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엄마 같을 순 없잖아. 그리고 순전히 이건 다 엄마가 그렇게 노력해서 내가 변한 건데 엄마 같은 남자를 내가 만날 수 있어? 그럼 집신도 다 짝이 있는데 네 짝이라고 없을까?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1이면 돼. 저희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으로 시집을 오셨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해 엄마의 사랑 같은 건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저에게도 9년 만에 엄마가 생긴 거였죠. 게다가 엄마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런 고생을 극복하고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고 저를 위해서 아이도 포기하고 저의 엄마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엄마와 같은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저와는 정반대로 친구도 많고 성격도 좋아 지금도 동호회만 5곳이 넘으셨고요. 아무튼 아빠는 능력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스스로 자신이 새엄마라는 생각 때문인지 저의 결혼에 집착하셨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당시 근무하던 병원에 남자 간호사가 채용되어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만 해도 아니 어쩌면 지금도 동네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던 저조차도 놀라긴 했었네요. 게다가 소아과 특성상 아이들과 아이들 부모를 주로 상대로 하는 간호사가 남자라니 괜찮을까 염려가 되긴 했어요. 당시 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야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 여자인 저보다 채용된 남자 간호사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성격도 어찌나 서글서글한지 동네 어르신들도 진로를 보신다며 다니시던 한의원 정형외과도 제쳐두고 저희 병원을 찾으셨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감탄했어요.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사람이란 건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나이도 저보다 6살이나 어렸는데 딱 봐도 제가 사람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걸 간파했는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행여 제가 부담이라도 느낄까? 적절하게 선도 잘 지켰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던 찰나 뜻밖의 말을 듣게 됐어요. 한 선생, 오해하지 말고 들어. 태연 씨 어때? 남자 간호사라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람이 너무 괜찮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간호사가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태연 씨는 남자라서 아무래도 의지가 되고. 그리고 남자로서는 어떤데? 네? 남자로요? 벌써 같이 일한 지 6개월 넘었잖아. 내가 볼 땐 둘이 합이 진짜 잘 맞는데. 한 선생이 유능은 하지만 부족한 게 좀 있잖아. 근데 태연 씨가 그거 다 맞추는 거 보고 딱이다 싶었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데 부족한 것도 있어요? 많지. 한 선생이 노는 애 더 올리는 의사잖아. 겁먹은 애한테 설교해서 보호자 컴플레인 듣게 하고. 그야 그 아이가 진료를 보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고 저는 최대한 설명을 한 건데 그 부모가 선을 넘은 거죠. 난 정말 너무 신기해. 한 선생처럼 사람 싫어하고 특히 애 싫어하면서 어떻게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했어? 돈 잘 버는 피부과 성형외과도 있는데. 저 애 안 싫어하는데요. 아우, 말을 말자. 아무튼 내가 태연 씨 면접 봤을 때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었거든. 태연 씨가 고아원 생활을 했더라고. 아마 고아원에서 다른 동생들 챙기면서 살았던 게 그게 몸에 밴 것 같아. 어른들한테도 잘하잖아. 그것만 빼면 진짜 소개해줄 사람 많은데. 그 말도 좀 이상해요. 사람이 좋은데 고아원 생활을 했다고 소개를 못해요? 그랬지. 역시 난 한 선생이 꼭 그렇게 말할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잘해봐. 서로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진짜 연인이래. 저는 그때까지 선배의 꿍꿍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낯선 남자 간호사에게 익숙함을 느꼈고 그가 베푸는 친절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선생님, 항상 드시는 커피요. 여기에 둘게요. 선생님, 오늘 식사는 선생님 좋아하시는 김치찌개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조하신 것 같아서 데스크에 있는 가습기 진료실로 옮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안 되니까. 선생님, 오늘 예약이 꽉 차서 다른 진료는 정 원장님한테로 돌릴게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나 나에게 신경 써주고 있는데 저는 그저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고마운 호의를 받은 지 1년이 넘어가자 조금씩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 인생의 2번째로 일어난 기적이었죠. 한 선생님은 참 특이해요. 귀엽고요. 특이한 거랑 귀여운 건 서로 안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거 봐요. 진짜 특이하고 귀여워요. 근데 선생님은 왜 연애 안 하세요? 남자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던데요. 저 인기 없어요. 낯도 가리고 사람 기분 맞추는 것도 못해서요. 그럼 맞춰주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저처럼. 네? 사실 제가 선생님 진짜 많이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제가 간호사이기도 하고 고아 출신이라 넘볼 상대가 아닌 것 같아서 고백을 못했는데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건 또 너무 고역이라. 근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저 사실 익숙하거든요. 거절당하는 거. 왜였을까요? 여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엔 별 감흥이 없던 저였는데 그날은 그 사람의 그 말이 가슴이 아팠어요. 아프다는 표현이 이거구나 바로 알 정도로 제 가슴이 이상했죠. 그래서 아니라고 고맙다고 말한 뒤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여러 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보다 6살이나 어린데도 그의 배려는 저를 참 편하게 해줬고 어느덧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늘 차이기만 했던 저는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이런 남자라면 연애도 결혼도 더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나서 그 사람을 집에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당연히 딸의 남자친구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던 엄마는 그 사람이 고아 출신이라는 말에 태도를 바꾸셨어요. 뭐, 고아? 그래서 부모가 없다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왜 그러냐고? 나야말로 좀 묻자. 너 왜 그러니? 데려와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어? 그렇게 남자가 없어? 저런 사람이라니 초면에 말이 심하잖아. 그리고 언제는 주민등록 뒷번호 1이면 된다며. 아무리 내가 말을 그렇게 했어도 집안 수준을 생각해야지.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식구로 받아들이니? 엄마가 말했잖아. 주변에서 내가 새엄마라 말이 많다고. 근데 고아한테 널 시집 보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겠어? 엄마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해? 정말 실망이야. 막말로 그거 엄마 자격지심이잖아.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는 날 친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됐어. 태연씨, 미안해요. 오늘은 이만 가요. 정음씨,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다투지 마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이런 거에 익숙하다고. 그러니까. 태연씨는 익숙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괜찮아요. 이건 비상식적이라고요. 그리고 태연씨도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제 파악을 잘했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지? 이봐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난 절대 허락해줄 수 없으니 이만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근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정음씨 사랑합니다. 사랑? 정말 웃기지도 않아. 이봐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6살이나 많고 남 비위도 못 맞추는 내 딸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의사에 집안도 좋은데 우리 애가 사람도 못 사귀고 영 만만했죠? 내가 이래서 그냥 좋은 남자 골라서 확 시집 보내는 건데 저런 날파리나 꼬이고. 엄마 계속 말 그렇게 하는데 그럼 다 간도. 그리고 나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으니까. 앞으론 나한테 결혼 얘기 하지 마. 엄마 체면 살리려고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뭐야?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언제 너더러 내 체면 살려달래? 그냥 좋은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라는 거잖아. 어디서 저런 걸 만나서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이게 다 고아인 당신 때문인 거 알긴 알아요? 죄송합니다. 허락하시는 게 힘드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밀어붙일 생각은 추워도 없고요. 하지만 반대하신다고 물러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게 없고 출신도 고하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 진심이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긴 뭘 기다려요. 그리고 그쪽 아무리 진심 타령해도 좋은 집에 장가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안 그래요? 됐고 기다리는 건 그쪽 자유지만 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정음이 너, 내가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내가 부모야. 그러니까 너 지금 다니는 병원 그만둬. 내가 타인의 직장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 싫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자식 인생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 난 병원도 계속 다닐 거고 이 사람이랑 연애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엄마랑 상관없이 결혼도 할 거고.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저는 아마 그때가 태어나 가장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특히 믿었던 엄마의 다른 모습에 실망이 컸던 저는 대학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고 그날 이후로 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욱 나빠져 엄마 역시 친자식이라고 믿었던 제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함께한 후로 처음으로 긴 냉전의 시기를 겪게 되었죠. 이 사실을 모두 전해들은 아빠는 한동안은 아무 소리가 없으셨는데 엄마가 하도 난리다 보니 조용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음아, 아빠가 볼 땐 엄마도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 너도 경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원래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기 마련이야. 네가 그런 환경의 사람을 처음 봐서 그래. 연민일 수도 있고 동정일 수도 있는데 너 원래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아빠,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를까? 그럼 내가 엄마를 사랑한 감정은 뭐야? 친엄마도 아닌데. 그리고 그 사람 고아라는 것 빼고는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성격도 좋고 배려도 많고 병원 진료 오는 사람 중에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그 사람을 왜 엄마 아빠만 못 알아보는 거야? 그야, 우리는 너를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네 엄마한테는 그럴 만한 사정도 있고. 무슨 사정? 새엄마라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정? 난 정말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그것도 그런데 엄마가 아직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중에 너 시집 보내면 말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마 자기가 더 놀랬을 거야. 아무튼 아빠는 네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아빠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사랑받고 살길 바래.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모 마음이야. 저는 아무리 부모 마음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게 사랑에 눈이 멀어 혹은 콩깍지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판단에 그런 의미로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그마치 반년이 흘렀는데 더는 가만히 볼 수 없었는지 저희 엄마가 선배를 찾아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어요. 나 정음이 엄마예요. 우리 몇 번 본 적 있죠? 네, 어머니. 근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우리 애가 여기 병원을 그만두든 저 남자 간호사가 그만두든 한 명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건 본인들 의사가 그렇지 않은 한 그럴 수는 없는 건데요. 아우, 답답해. 내가 오죽하면 그럴까요? 막말로 두 사람 이어붙인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지금 많이 참고 있지만 사실 속에선 천불이 나고 있어요. 태연 씨 좋은 사람이에요. 정음이 많이 아끼고 기꺼이 맞춰주는 사람이고요. 편견을 버리시면 분명히 어머니 눈에도 보일 텐데요. 편견이든 손가락질이든 난 싫어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 딸이 고아를 만나요? 긴 말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는 내보내주길 바래요. 저는 저희 엄마가 병원에 다녀간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분명 그 사람은 알았을 텐데 저에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조용히 사표를 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저와 헤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나는 정말 태연 씨가 이러는 게 싫어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우리 엄마가 태연 씨 마음을 알아주냐고요. 왜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병원을 그만둬요. 됐고요. 내가 선배한테 말해서 사표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할게요. 그건 제가 싫어요. 저 누가 시켜서 사표 낸 거 아니에요. 제 의사로 결정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음씨 포기 안 해요. 누군가는 고아가 의사 여자 만나서 신세 고치려고 그런다고 하겠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하고 같이 살면 어때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우리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아, 나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나 평생 부모 없이 자라서 정음씨 부모님 속상하게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정음씨도 지키고 부모님 허락도 받고 우리 그렇게 결혼해요. 내가 방법 찾을게요. 나 한번 믿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사람에 대해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어쩌면 저희 부모님일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서툰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세상의 편견에 사람 보는 눈이 무지한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기로 했죠.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진심을요. 그리고요, 저의 믿음은 끝내 기적을 이루고 말았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그 사람을 반대하던 저희 부모님이 어떤 한 계기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해줬거든요. 그 계기는 저희 엄마의 생신날이었어요. 사이는 나빠졌지만 매년 엄마의 생일을 챙기던 저는 생일을 무시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저희 엄마가 강의하는 학교에 찾아가 꽃다발 이벤트와 생일 도시락을 거나하게 차려가서 저희 엄마가 학교에서 유명세를 받게 된 거예요. 워낙 이목을 중시하던 엄마는 자신의 일터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보는데 자기 생일을 챙겨주겠다고 온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의 호의를 받은 엄마는 그 후로 거의 매일같이 딸 시집은 언제 보낼 거야? 사위가 결혼 전에 장모 생일까지 챙기고 강 교수는 참 좋겠어. 같은 말을 듣게 됐다는데요. 그 뒤로도 자기가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하지 못해 구렁이 담 넘듯 조금씩 그 사람에게 곁을 내어주게 된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빠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한동안 깁스 착용과 목발을 짚고 다니시게 되었는데 매일같이 출퇴근을 그 사람이 도왔고
점심 도시락까지 두 분에게 매일같이 제공을 하다 보니 결국은 그 정성에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된 거였어요. 인사해, 우리 사위 될 사람. 이것 봐, 요즘 매일 장인장모 도시락도 싸준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딨어? 부럽지? 알고 보니 그 사람 음식 솜씨는 여느 주부보다 훌륭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가끔 직접 만들었다는 간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맛이 꽤 좋았거든요. 밥정이라고 있다던데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식을 올렸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된 그 사람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죠. 그건 바로 남편이 어릴 때부터 쭉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렇게 오래 찾았는데 못 찾은 거야? 근데 아버지는 몰라도 엄마는 살아계신 것 같아. 나랑 비슷한 아이를 찾는 여자가 있었다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 그러지 말고 사람 전문으로 찾아주는 그런 데 의뢰해보면 어때? 우리 아내가 드라마도 안 보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됐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으면 돼. 지금은 못 찾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으니까 내 가족한테 더 잘해야지. 아, 맞다. 나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낚시? 우리 아빠는 원래 동호회 사람들이랑 낚시 가는데 단 둘이 간다고? 아니, 나도 그 동호회에 들어가기로 했어. 아버님이 낚시 좋아하냐고 물으셔서 좋아한다고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던데. 뭐? 우리 아빠가 동호회만 몇 개인 줄 알아? 설마 그거 다 따라갈 거 아니지? 근데 자전거는 내가 좋아해서 같이 하기로 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할게. 자기랑도 시간 보내야 하니까. 아, 그리고 있잖아. 또 뭐? 장모님이 김장할 줄 아냐고 물으시네. 나 사실 할 줄 아는데. 모른다고 해. 알아도 모른다고 하라고. 남편은 그렇게 자기한테 생긴 가족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긴 했지만 저 역시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무슨 자신감인지 평생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이 오만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 평소 종종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께서 정말 궁금한 얼굴로 이렇게 말한 것이 시작이었어요. 근데 바깥 양반 요즘은 일 안 해? 저희 남편이요? 일하죠. 같은 병원은 좀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일해요.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그게 내가 자주 가는 태국 마사지 샵이 있는데 거기 제일 꼭대기층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자 끼고 노는 클럽 머시기깽이래. 하기사 엄간호사가 그런 데 다닐 인물은 아니지. 내가 잘못 봤나 보이. 늙은이가 이젠 눈까지 늙었나 봐. 난 또 우리 의사 선생님 걱정이 돼서 괜한 걱정했네. 그러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남편이 그런 데 다닐 배짱이 어딨어요. 그리고 요즘 다니는 곳이 좀 힘든지 집에 들어오면 뻗기 바쁜데 살짝 서운할 지경인데요. 그래, 그래도 조심해. 원래 사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은 달라. 돈 잘 버는 마누라랑 살면서 딴짓 안 하는 남자 내 평생 못 봤다니까. 저는 그분의 말이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같은 독한 냄새가 났고 평소 제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 집에만 오면 녹초가 돼서 뻗어 자는 남편을 보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나가서는 난생 처음 남편을 미행하게 됐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정말로 남편이 한눈에 봐도 잔뜩 멋을 부리고 병원이 아닌 대낮부터 유흥업소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는 보고도 믿기지 않을 그 충격적인 모습에 곧장 남편이 들어간 클럽에 따라 들어갔고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며 저를 막는 다른 직원에게 남편 이름을 대며 당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놀라서 뛰어나오더군요. 자기야. 뭐야? 여기가 새로 일하는 병원이야? 미안해. 일단 나가자. 싫어. 아니, 아직 영업시간도 아니라는데 당신은 대낮부터 여기에 왜 온 거야? 단골이라 특별 대우 받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나가자.
나가서 말해. 싫어. 여기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정신줄 놓고 이런 데서 놀았어? 그리고 무슨 돈으로 논 건데? 자기야, 자기 정말 나 못 믿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행동을 하고 나더러 못 믿냐고? 믿게 행동을 해야지. 내가 지금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알아? 이러라고 나랑 결혼했어. 나 여기서 일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딴짓하는 거 아니고 서빙하고 발레 파킹하고 일한다고. 뭐?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자기가 왜?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있어? 미안해. 그 이상은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자기한테 보여서 미안하다. 저는 답답했어요. 유흥업소에서 논 것이 아니고 일을 했다는 남편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속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등 제가 찍은 건지 알면서 엄마에게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게 내가 근본도 없는 거 데려올 때부터 걱정했다. 편견이니 뭐니 그래도 사람이란 게 돈맛을 보면 돌기 마련이지. 뭐? 일을 해? 거기 어디야? 내가 진짜 일을 하는지 여자 끼고 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그만뒀어.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젠 안 간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잖아. 나 몰래 큰돈이라도 필요했던 건가? 아니라니까. 놀다가 딱 걸려서 발 빼는 거라니까. 내가 그런 애들 잘 알아. 엄마가 왜?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닌데? 누가 네 아빠가 그렇대? 그리고 내 나이가 몇이니? 별의별 부부 많아.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어도 요즘 엄서방 그거 좀 수상하다 생각하긴 했어. 왜? 원래 네 아빠랑 낚시 다니고 자전거 타고 그러잖아. 근데 못 간다고 말한 지 꽤 됐나 봐. 내가 요즘도 사위랑 재밌냐고 물었더니 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다닌다고 했단다. 지가 무슨 사정이 있어? 우리가 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줬는데. 그것 봐. 그러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저는 엄마 말을 듣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착각한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저에게도 믿음이 없었기에 저희 결혼 생활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미안하다며 결단코 외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놀지 않았다고 했고 아는 사람을 돕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며 자기가 경솔했다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한 번 든 의심의 마음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위기를 맞은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왔어요. 벌써 임신 4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하는데 평소 불규칙한 월경에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 사실은 임신이었던 거였죠. 마땅히 행복해야 할 일인데 뱃속에 이제 막 자리 잡은 아이의 심장소리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원래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인 저는 문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날은 호르몬의 영향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안 남편은 달랐어요. 이젠 제가 어떤 의심도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저와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뒤로는 간호사 일도 열심히 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예전처럼 잘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입덧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그 누구보다 챙겼고 몇 번이고 물리는 식사에 정성으로 죽을 만들어 그렇게 깨진 믿음을 봉합하려 애를 썼는데요. 그렇다 보니 불러오는 배처럼 남편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딸을 낳으면 아빠가 바보가 된다고 남편은 그렇게 딸 바보가 됐어요.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였으니 딸에게만큼은 넘치는 사랑을 주고 싶어 했더랬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를 낳아 그런지 자기가 있었던 고아원에 지속적인 후원과 도움의 손을 보태고 싶어 했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 저는 그런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하길 바랬는데 그러면서 저 역시도 남편의 친모,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았고 저 역시 남편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장인 장모님 그리고 유나랑 우리 셋만 생각하자. 왜? 나 좀 부모님 찾고 싶어 했잖아.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아시면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젠 찾고 있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버려진 건 난데 내가 버린 사람을 찾는다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저는 남편의 의외의 말에 서운하기도 하면서 또 속상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었죠. 그리고 저의 말을 들은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왜? 내 얼굴 이상해? 이상해. 너 꼭 내가 알던 내 딸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역시 사람은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진짜 사람이 되나 보다. 너 지금 네 걱정 아니고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는 거 알아? 다른 사람은 아니지. 내 남편이잖아. 아무튼 네가 언제 내 마음이나 네 아빠 마음 생각이나 해봤어? 나도 너 때문에 참 서운하고 속상했었는데 너 관심도 없었잖아. 왜?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는 잘했지. 그리고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칭찬이야. 사유라는 놈이 장모를 들었다 놨다 하네. 그 뒤로 수상한 거 없지? 없어.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 아무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애정이 지나치다 보니 가끔 도를 넘는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넘치는 애정도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는데요. 방심은 금물이라고 5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남편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육아도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갈 즈음이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니고 있는 병원 사람들이랑 여행 모임을 만들었다고요. 격주로 1박 2일 여행을 한다는데 무슨 촉인지 이상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병원 사람들 다 가는 거면 빠지는 것도 이상하겠다 싶어 알겠다고 바람이라도 쐰다 생각하고 즐기고 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여행 가는데 정신이 팔려 저와 아이는 뒷전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 이번 주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약속 다 해놓은 건데 어떻게 그래. 정 힘들면 처갓집에 가는 건 어때? 당신 의사잖아. 자기 아픈 건 자기가 더 잘 알지 않아? 뭐야? 내가 지금 괜히 그래? 몸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하는 거잖아. 영영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하는 말인데 그걸 못 들어줘? 미안해.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했겠지만. 당신은 아픈 것도 미리 알 수 있어? 아픈 가족보다 같이 여행 다니는 병원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고. 물론 아픈 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을 한번 떠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자 저도 화가 났고 때마침 같이 일하는 선배의 말이 떠올랐는데 요즘도 태연씨 여행 모임 해? 네, 격주로 한 번씩 1박으로. 그래? 근데 있잖아. 이건 순전히 노파심에서 하는 소린데 요즘 그런 모임 나갔다가 바람나는 경우가 허다하대. 게다가 1박까지 하는 거면 좀 위험하지 않아? 간호사 한정 모임이라며. 간호사 대부분 여자인 거 알지? 저는 혹여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을까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6살 나이 차이는 꽤 크더라고요. 저는 벌써 40이 넘었는데 남편은 아직 30대였으니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여행을 다녀오면 을에 저녁 먹을 땐 집에 왔는데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졌고 다음날 출근해야 하면서 자정을 넘기는데 저의 의심과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남편의 물건을 사정없이 뒤졌어요. 저 몰래 무언가 숨겼다면 분명 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을 비웃듯 서재에 놓인 남편의 책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고 거기에 찍힌 금액들을 본 저는 정신이 아찔해오는 것만 같았어요. 간호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남편은 무려 5년 넘도록 매달 500만 원씩 따박따박 어딘가로 송금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돈들은 어디서 났고 그리고 이 돈을 매달 누구한테 보내는지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찍힌 여자의 이름을 보며 저는 사실 확인은 하겠지만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속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두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는 저보다 더 흥분하면서 이 연놈을 잡아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저와 엄마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남편이 1박으로 여행을 가는 날
그 뒤를 밟았어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짓을 제가 하게 되다니 기가 막혔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이었어요. 그리고 병원 사람들과 모임이라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아이가 저의 남편을 반기며 아빠! 라고 부르더군요. 저도 엄마도 충격이었어요. 너 들었어? 제가 지금 임서방한테 아빠라고 했잖아. 엄마, 아무래도 내가 속은 것 같아. 모임이 아니라 그냥 바람이 난 거였어. 아, 가만히 있어봐. 애가 나왔으면 애 엄마도 나오겠지. 그때 현장을 잡자. 네 이것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감히 내 딸 뒤통수를 쳐? 그리고 엄마 말대로 곧이어 갓난아이를 낳은 어떤 여자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집 밖으로 나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나이가 제법 있어 보였고 남편을 반기지도 않았는데요. 심지어 남편을 걷어차며 내쫓는 것만 같았어요. 뭐야 저 여자? 혹시 바람핀 년 엄만가? 정음아, 우리도 내리자. 저 배은망덕한 놈, 내 손으로 아작을 내고 말 거야. 너 이놈, 너 딱 걸렸어? 장모님, 자기까지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긴, 내가 운전해서 왔다. 이봐요, 나 이놈 장모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군가요? 설마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내 사위랑 바람핀 년이 아니겠지? 엄마, 진정해.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다 알게 되겠지. 당신, 뭐야? 통장 보니까 매달 500만 원씩 보냈던데 여기 있는 여자한테 보낸 거야? 그게 있잖아. 맞아요.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됐다는데도 이렇게 돈을 보내네요. 내가 안 그래도 이런 날이 올까봐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 그 돈을 왜 안 쓰고 갖고 있어요? 보육원 운영하는 거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돕고 싶다고 했잖아요. 누가 엄마야? 그리고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말렸어. 난 너 길에 버렸을 때 이미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원망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와 저희 엄마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진실은 남편이 바람이 난 게 아니라 5년 전에 친모를 찾고 매달 500만 원씩 자기 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격주에 한 번씩 자기 친모에게 찾아간 건데 시어머니도 꽤 독한 사람인지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친모가 뭐가 좋다고 남편은 자신의 친모가 운영하는 보육원 일을 자발적으로 도왔다는데 그런데요, 제가 놀랄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너 순이 아니니? 혜성고아원.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시죠? 혜성고아원에 오신 적이 있나요? 어머나 세상에, 나야 미옥이. 네가 입양 양보했잖아. 저는 저희 엄마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릴 때 힘들었다는 소리는 듣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엄마가 재혼하고 외갓집에 가는 일이 없어서 그냥 사정이 있겠지 했는데 그날 들어보니 입양은 됐지만 겉보기만 좋을 뿐 실상으로는 입양한 부모는 저희 엄마를 별로 사랑하진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울면서 부탁했잖아. 입양 가고 싶다고. 공부도 하고 싶고 대학도 가고 싶다고. 그때 너랑 내 나이가 중학생이라 그게 마지막 입양 기회라는 생각에 너한테 무작정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난 어차피 입양 가고 싶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보육원에 내 동생도 있었으니까. 같이 입양 가는 것도 아닌데 네가 대신 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데. 근데 어쩌다 애를 버렸니? 그게 남편이 빚이 많아서 길거리 생활을 했었어. 돌도 되지 않은 애를 데리고 도망간 남편 대신 길에서 전전하는데 아니다 싶었지.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이 다니는데 애를 놔두고 왔어. 그리고 112에 신고를 했지. 다행히 금방 경찰들이 와서 애를 데려가더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려고 했지. 뭐? 근데 사람 목숨이 참 질겨.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 했어. 가끔 애를 보고 싶어서 무작정 내가 버려뒀던 근처 보육원이랑 고아원에 가기도 했는데 너무 어릴 때 버려서 애민데도 내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구석진 곳에서 보육원을 하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여긴 시에서 무상으로 쓰라고 지원해준 곳이야. 덩달아 나도 같이 생활하고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왔네? 독한 것. 그냥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받아주면 될걸. 야, 염치가 있지. 결혼해서 잘 산다는데 그냥 그게 고마웠어. 장인 장모가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던데 그게 너였냐? 뭐? 잘해줘? 내가? 엄서방이 없는 말을 지어서 했네. 나 엄청 구박하고 반대했어. 고아팔자 고아가 한다고? 싫더라. 네 아들인 줄 알았다면 상처 주지 않았을 텐데. 장모님, 저 상처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신 거 맞잖아요. 다른 분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덕분에 저 오늘은 욕도 덜 먹고 안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야, 미안해. 남편은 거의 울상을 하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보고 그의 친모,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속상하기도 했지만 이유를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미안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생긴 것처럼 마음씨도 똑 닮은 시어머니는 정음이라고? 이게 무슨 인연인지 그저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끝까지 아들애를 여기 못 오게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내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서 더 미안해요. 아닙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착한 남편을 세상에 낳아주셔서요. 어머나, 미옥이 너는 좋겠다. 어디서 이런 딸을 낳았어? 그러게, 내 딸 예쁘지? 내가 진짜 힘들게 마음으로 낳았어. 얼마나 아프게 낳았는지 이렇게 다 큰데도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누가 뭐라고 하든 행복하자. 이젠 절대 헤어지지 말고, 응? 나는 순이 너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아. 네 덕에 나 정말 잘 살았다. 이젠 네가 내 덕에 잘 살았으면 좋겠어. 기대해. 내가 너한테 로또가 될 거니까. 그 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모두는 일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에겐 동호회가 한 곳 더 늘었는데 이름하여 한가족 동호회였죠. 저희는 매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때 되면 같이 피서도 가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며 저희 딸을 포함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많은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인생에 로또가 되어주겠다는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이 자신의 월급과 병원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힘겹게 하던 후원을 당신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대학 다른 교수님에게도 홍보활동을 어찌나 톡톡히 했는지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저희 시어머니 보육원에서 실습 겸 봉사를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미안해서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한 아들도 찾고 보고 싶었던 옛 친구도 찾은 시어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저에게 미소 띤 얼굴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날을 위해서 남편이 그 수많은 시간을 달려왔구나 하고 느끼던 때였어요. 원래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남이 느끼는 감정 따윈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한 저였는데 이렇게 감성 충만한 인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만 보면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가족은 똑같아요. 매주 시어머니를 뵈러 또 보육원의 아들, 딸들을 만나러 가고 있고 더 이상 비밀이 없는 남편과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착한 거짓말도 상대를 배려하는 비밀도 이젠 더는 만들지 않기로 약속한 저희 부부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길 바라며 아직 남은 인생 남편과 함께 더 많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어느 책에서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배우자라는 뜻이 부부가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아 서로 배우라고 배우자라고 하는 거래요. 저는 남편에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 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함께 살아갈 누군가와 꼭 행복하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